자, 또 2부로 넘어가서 나이스 평가 정보 전자공시 사업 설명을 한번 보면 얘들 24년 연말 거거든. 개인의 소호 대출 등 각 금융권별 효율적 여신 관리 맡기고 찾는 관리 지원하기 위해서 개인 신용 정보, 개인 신용 평가 시스템 CSS를 제공하는 개인 신용 정보 사업과 방대한 산업 분석, 기업 및 기업의 기술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하고 기업 신용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여신 토탈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정보 사업을 대표적으로 영위하고 있고, 통신, 금융, 상사, 연체 채권 회수, 연체 관리 서비스 이런 걸 제공하기도 하고, 자산 관리 사업, 전국 상가 및 상권, 유통 등 상업 빅데이터, 비신용 및 비금융 정보를 수집해서 상권 시장 분석과 컨설팅 등 다양한 산업을 연결하는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데이터 사업을 이 회사가 하고 있다. 20년 8월에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라서 마이데이터법이라고 해서 신설되어서 21년 본인 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았고, 보유한 정보를 가명 익명 처리해서 이종 가능한, 그러니까 이 회사가 나이스 평가가 가지고 있는 고객 정보를 가명이나 익명으로 해서 같은 산업 간의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기존 회원사를 대상으로 마케팅 목적의 신용정보 유통 등 신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회사가. 그래서 하는 게 대출 중개 서비스, 마이 데이터 서비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주요 사업 부분별 현황을 보면 개인정보 사업, CB 사업, 크레딧 브레뉴, 개인정보사업, 그러니까 개인 신용 정보 사업. 이게 개인 신용을 요거 재미나게 보면 개인 신용 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는 게, CB 사업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자산 관리 빅데이터 서비스를 포함해서 제공하고 있고, 2020년에는 데이터 3법, 신용 정보, 개인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런 것들이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서 금융 데이터 성장과 나이스 그룹과의 시너지, 지속적인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서 본인 신용 정보 관리업 마이데이터 본 허가 취득을 통해서 토탈 금융 인프라 전반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CB 사업의 특성을 보면은 개인의 신용 거래 및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평가하고 가공하고 대출해서 가공하면서 그걸 대출 신용카드 할부 개설을 위한 심사 및 기존 고객의 관리 채권 회수 등 신용 거래 활동, 크레딧 라이프 사이클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가지고 평가를 위한 다양한 정보로 제공된다. 개인정보 알아야 되잖아, 맞지? 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 저축 이런 것들, 그런 게 산업의 정보 사업이다. 자, 기업 정보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이 기업이 기술력이 있다, ESG가 괜찮다, 뭐가 있다, 돈은 제대로 벌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조달청이나 관광공간 공공기관 입찰용으로, 협력회사 기업 평가용으로, 당좌 개설용으로, 돈 빌릴 때 쓰는 걸로, 실적 정보 활용하는 걸로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걸 잘 해줘야 되지, 맞지? 대충 해주면 기술력이 되겠는데 알고 봤더니만 뭐 쭉정이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 신용 리스크 컨설팅 서비스도 하고, 신용이 얘들이 빌려 좀 돈 못 받는다 이런 것들 시작해서 간단한 거, 재무 분석 시스템 이런 거 분석하는 거, 재무에 대해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기업 신용 평가하는 거, 증권 사용 신용 평가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기업의 것들을 하고 있다. 시장 점유율 기업 정보 사업은 온라인 정보 서비스, 데이터 판매, 기업의 기술 평가 및 상장 기업 분석 사업, 금융권에 대한 신용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등 24년 약 903억의 매출을 시행했다. 경쟁력은 가격보다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가격보다는 제공하는 데이터 양과 질을 더 중요시하고, 가격이 싼데 신용을 믿을 수 없으면 안 되니까 서비스에 대한 가격 탄력성이 낮고 가격에 대해서 가성비를 안 찬다는 거지. 충성도가 높은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소싱, 원천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 신속한 부가 정보 제공 능력에 대한 경쟁 우위가 원천이라고 볼 수 있고, 리스크 컨설팅 사업의 장기적인 확대, 리스크가 될 수 있는 거,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사업화의 노력, 기존 인력의 경력 관리,
우수 인력의 유치를 통해 경쟁 우위를 유지 강화하기 노력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라고 자기들은 생각하는 거지. 자, 경기 변동 같은 경우는 데이터 3법 개정으로 인해서 마이데이터 사업의 등장으로 맞춤형 대출 중개, 맞춤형 광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뭉뚱그려서 했는데 이제는 개인정보가 이제 좀 더 풀렸으니까 익명이지만 그 맞춰서 상품을 추천하고 광고 시장을 꾸준히 이제 공략할 수 있다라는 소리지. 매출 현황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CB 사업이 전체 64% 차지하고 있다. 가격 변동은 아까 말했다시피 신용정보 한 건에 4,000원짜리 9,000원짜리도 있고 뭐 연회원 39,000원짜리도 있고 뭐 아이디 타면은 나이스 비즈라인 이 뭐야 이거 월 80만 원짜리도 있고 기업 나이스 신용정보 쪽에는 채권 추심 통해서 하는 거는 장기 채권 같은 경우는 4% 받는 것도 있고 수수료 30% 받는 것도 있고 채권에 따라서 100만 원에 뭐 4% 4만 원 100만 원에 30만 원 30만 원 띄고 70만 주는 거지. 그리고 기업 채권 회수 금액의 10%에서 30%.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한 1, 200만 원 아이 거잖아, 맞지? 한 2억 뭐 5천만 원 이러면은 5천만 원에 30% 띄면 1,500만 원 띄고 준다는 소리지, 맞지? 그러면 그 띄고 줄 때 처음에 이 회사에서 뭐 하겠노? 고객님, 저 회사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조사해야 되니까 조사하는 수수료 연락하겠지. 건당. 요 수수료로 돈 받고 그래 조사해서 사이즈가 안 나오면은 저 회사가 돈이 없으니까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면 돈 안 받고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땅 찍고 헤엄치기 고리 신용정보가 그런데 비슷한 일을 하네. 그런 것들도 있다. 매출 보면은 개인 신용정보가 3,500억, 기업정보 900억, 자산관리 700억, 기타는 270억. 그리고 내부 거래는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게 마이너스 90억이다. 이렇게 나와 있다. 자본 조정 부채 비율은 12%. 부채보다 부채가 1,600억, 자본이 4,100억이니까 12% 나왔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법률 규정에 따른 규제 사항에 얘들이 신용정보업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개인 신용평가업,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업, 기업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이런 것들의 관리 감독을 받는 게 빡빡하다는 거지. 그리고 자산관리업은 신용정보 이용 보호에 관련 법률을 따라서 당국으로부터 영업 허가를 받고 전반적인 영업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냥 신고제가 아니고 신용정보와 보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채권평가업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대한 법률을 따라서 그렇게 관리 감독을 받는 이런 채권평가, 자산관리사업, 신용정보업에 대한 규제를 받는다. 재무는 마지막으로